나는 그 명찰을 내 가슴에 붙인 채로 식탁에 앉았다. 최대의 실망.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그 네 글자가 할아버지의 80번째 생신잔치 한복판에서 모든 가족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젓가락 소리마저 멎은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였다. 큰형은 주먹을 쥐었고 누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넓은 한정식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 차분하게. 그게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올해 35살. 서울 강남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니 오히려 성공한 듯 보이는 삶이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나는 언제나 실망이었다. 대학 때부터 그랬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큰형 민석, 미국 스탠퍼드 MBA를 딴 누나 민지,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상무로 승승장구 중인 사촌 형들. 그들에 비해 나는 늘 다른 길을 택했다. 문과를 나와서 창업을 했고, 결혼도 늦었고, 손주도 아직 없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10년 전 내가 그 가족의 돈을 훔쳤다는 오해 때문이었다. 대학 4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50억 원이 사라졌다. 누군가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흔적이 내 통장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으로 된 가짜 통장이 발견됐다. 나는 결백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민준아, 내가 어려워서 그랬다면 말이라도 하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형은 나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고 누나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울었다. 결국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 돈은 나중에 사촌형의 비서가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은 사과 한마디 없이 노예였다로 넘겼다. 나는 그 상처를 안고 10년을 살았다. 그 10년 동안 나는 성공했다. 회사는 상장됐고 자산은 300억을 넘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초대받지도 않았다. 그러다 올해 할아버지 80번째 생신. 어머니가 전화로 애원했다. 민준아, 이번만 와라. 할아버지가 내 생각 많이 하신다. 나는 갔다. 그리고 명찰을 준비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모두가 명찰을 붙이는 시간이 있었다. 가족들은 장손 민석, 막내 손녀 지은, 사위 철수 같은 따뜻한 칭호를 적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고 내 명찰에 썼다. 최대의 실망. 그리고 붙였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챘다. 민준아,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갈비탕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아주. 큰형이 벌떡 일어났다. 얘야, 김민준.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형,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분위기가 삽시간에 험악해졌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다. 민준아, 명찰 좀 바꿔라.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게 제 위치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정해주셨잖아요. 그 순간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웃었다.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할아버지 생신 선물이에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셨다. 열어보니 서류였다. 회사 주식 양도 증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10%. 시가로 30억 원 상당. 이게 무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사라진 50억, 제가 갚는 거예요. 이자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봉투를 건넨 후 나는 다시 앉았다. 식당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 돈은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냥 갚는 거예요. 그때 저를 도둑으로 만든 빚이니까. 큰형 민석이 이를 갈았다. 너 아직도 그걸로 원한을 품고 있냐? 이미 오해로 밝혀졌잖아. 오해. 나는 피식 웃었다. 형, 그 오해 때문에 제가 집에서 쫓겨난 거 기억해요? 형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던 거요? 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민지가 울면서 끼어들었다. 민준아, 우리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10년 동안 기다린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들으니 너무 늦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모두를 둘러봤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리러. 둘째, 여러분께 제 위치를 분명히 알려드리러. 나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번엔 얇은 파일이었다. 이건 뭔가요? 삼촌이 물었다. 증거예요. 파일을 열어보자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10년 전 횡령 사건 관련 서류였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랐다. 사촌형의 비서가 횡령한 건 맞지만 그 배후에 아버지와 큰형이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비서가 자백한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이게 사실이 아니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사실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비서 아저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양심 선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형이 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보내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제게 뒤집어 씌웠다고요.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할아버지가 가슴을 쳤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큰형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김민준. 증거 조작했지. 나는 피하지 않았다. 형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피가 났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조작 아니에요?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어머니가 쓰러졌다.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식당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고함이 들렸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내 아파트. 10년 전 쫓겨났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에 멍이 들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그날 밤 전화가 폭주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검찰에 제출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중견 건설회사 김씨 일가
10년 전 횡령사건 재수사 착수. 인터넷이 난리였다.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의 회사였다. 큰형은 상무자리에서 물러났다. 언론이 우리 집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어머니가 집 앞으로 찾아왔다. 비를 맞으며 무릎 꿇었다. 민준아, 제발 우리 가족 망하게 하지 마. 나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누나가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졸중. 병원 중환자실. 나는 병원에 갔다. 가족들이 나를 보자마자 욕을 했다. 너 때문에. 인간도 아니야. 나는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다.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준이.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다. 흐린 눈으로 나를 보셨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할아버지, 이제 늦었어요.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센 채였다. 민준아, 제발 철회해다오. 회사 망하면 수백 명이 실업자가 돼. 그때 저는 어땠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잤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복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술을 마셨다. 1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이제 막상 실행되니 허무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조사 협조는 하되 형사 고발은 보류해주세요. 가족은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회사 경영권 넘기세요. 제가 맡을게요. 아버지는 수락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회사를 맡은 후 나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비리를 뿌리 뽑았다. 큰형과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해임했다. 회사 이름도 바꿨다. 김건설에서 민준건설로. 가족들은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주가는 회복됐다. 내가 I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었다. 1년 만에 흑자로 전환. 어머니만이 가끔 찾아왔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누나 민지가 자살 미수를 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누나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미안해, 내가 제일 잘못했어. 그때 너 말 안 믿어서. 누나는 10년 전 증거를 조작하는데 동조했다. 큰형과 함께. 나는 누나 손을 잡았다. 왜 이제야? 누나는 울었다. 너 성공한 거 보고 더 미안했어. 우리가 너를 망치려 했는데 너는 혼자 일어났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10년 만에. 할아버지는 퇴원하셨다.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민준아, 내가 옳았다. 하지만 이제 용서해라. 가족이니까. 용서. 다시 그 단어. 나는 고민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이 됐다. 내 안에. 나는 가족 모임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내 집에서. 강남 펜트하우스. 모두가 왔다. 어색하게. 나는 명찰을 다시 준비했다. 이번엔 다르게. 아버지, 어머니, 큰형, 형, 누나, 눈. 그리고 나, 민준. 간단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말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는 과거로. 아버지가 울었다. 큰형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아직 남아 있었다.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큰형이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이야기 좀 하자. 형은 술에 취해 있었다. 너 아직도 우리를 용서 안 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이 갑자기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봐라. 서류엔 내 회사 주식 매매 내역이 있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을 누군가 몰래 사들이고 있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누가? 형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야. 그리고 아버지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회사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주식을 모으고 있었다. 배신이었다. 다시. 내 가슴이 무너졌다. 왜 이제 와서? 형이 말했다. 너가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했어? 증거도 조작한 줄 알았고. 나는 웃었다. 이번엔 진심으로 웃었다. 형, 나는 진짜 증거였어.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나는 다음 날 내 지분 전부를 매각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해외 투자자에게. 회사는 내 손을 떠났다. 가족의 손으로 돌아갔다. 나는 빈손이 됐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나는 회사에서 나왔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나는 제주도로 내려갔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를 보며 살았다. 가족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회사도 잘 됐다. 내 기술이 남아 있었으니까. 1년 후 어머니가 찾아왔다. 혼자. 민준아, 내 아버지가 암말기야.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뼈만 남아 있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알아요.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나는 상주였다. 큰형과 나란히. 장례가 끝난 후 큰형이 말했다. 민준아, 이제 우리만 남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나는 다시 제주로 내려갔다. 제주에서 3년을 살았다. 카페는 잘 됐다. 관광객들이 좋아했다. 나는 혼자 살았다. 결혼도 안 했다. 아이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뉴스를 봤다. 큰형이 회사 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이번엔 진짜였다. 수백억. 누나는 이혼했다. 사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 가족은 무너졌다. 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장례식도, 재판도.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 나는 가끔 어머니를 뵈러 갔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였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준아, 너 오랜만이구나. 네, 엄마. 어머니가 웃었다. 우리 민준이 제일 착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나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다.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내 인생도 그랬다.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다. 나는 명찰을 하나 만들었다. 카페 벽에 걸었다. 김민준. 그냥 그 이름뿐이었다. 그게 제 위치였다. 이제야.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